여정 오늘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완주를 하시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저희가 좀 폭염에 시작해서 사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다들 이 구성원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걱정도 했는데 그런데 너무 많으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 또 오늘 이런 낭독회 자리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희 8주간 함께했던 부평 평생학습관 낭독의 기초 수료 낭독회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낭독회는요, 저희 선생님들이 8주간 낭독과 만나면서 느꼈던 그 여정에 대한 부분들, 또 나에게 온 낭독이 어땠는지 함께 교감해주시고 나눠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편안하게 내가 그동안 낭독했던 것을 바탕으로 편안한 내가 좋아하는 글을 함께 낭독하면서 또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 경자 선생님께서 열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첫 순서는 저희 함께했던 김경자 선생님께서 먼저 열어주실 거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이어서 편안하게 하시고요.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시간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경자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낭독을 해보는데 이제 낭독은 이제 아이들에게 저는 손자에게 낭독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낭독은 그냥 좀 기술이 좀 들어가고 좀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낭독을 이제 신청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좀 어렵네요. 처음에는 접하면서 좀 설레임과 또 처음 가는 길이니까 좀 두려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제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는 진짜 다 이쁘시고 이뻐요. 근데 제 목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조금은 했는데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또 끝까지 또 완주하고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이렇게 그것도 이게 또 탐이 나요. 도전을 하고 싶은데 이제 목소리 때문에 안 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봉사할 수 기회가 주어지면 또 봉사도 하고 싶다는 제 작은 이렇게 소망이고 바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숙 선생님 정말 좀 부드럽고 좀 자상한 목소리가 저에게는 이렇게 매혹적으로 들렸어요. 이렇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우는 동안에 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이제 또 유익되고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니까 참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포즈라든지 또 어떻게 발음이라든지 제가 발음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준비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이어주실 선생님은 김창숙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낭랑한 목소리로 낭독을 잘 하십니다. 지금부터 낭독하고 멋진 목소리에 함께 빠져보세요.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창숙입니다. 호기심에 신청한 낭독의 기초 수업 시간을 여러 번 이어가면서 모르는 사이에 열정과 진지한 수업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소리에 감동을 받고 때로는 울컥이는 마음을 다독이면서 지내온 시간들 속에 또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움에 설레는 기분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행복한 경험과 즐거운 시간들을 이끌어 주신 이희숙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혜민 스님의 에세이 중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나 가치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은 정말로 옳은데 안타깝게도 함께 옳다는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나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연인, 가족 안에서도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종교가 달라서 그쪽 이야기를 하기는 좀 불편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러다 화제가 그쪽으로 흘렀을 때 우린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옳은지 격한 감정까지 드러내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후에 남는 것은 결국 상처뿐이지 않나요? 내 생각의 순수성과 고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제 내 믿음이나 사상의 순수함이나 고결함보다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더 바라봅시다. 사상이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는 것은 결국 내 자아, 에고의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은 내가 옳은 것을 아무리 증명해도 결과적으로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끔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가는 곽은수 선생님입니다. 곽은수 선생님은 상냥하고 다정한 소리가 오늘 분위기에 잘 어울립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상쾌한 숲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함께 숲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낭독가 곽은수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여유입니다. 늘 빠르게 말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 낭독의 시간은 잠시 쉼을 기리고 말하기의 속도와 다정함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청자를 배려하는 낭독을 통해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낭독회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가을을 맞이하며 이희숙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나에게. 마지막 교복세 되어서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사복으로 10대 시절을 보냈다.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친구들은 브랜드 있는 청바지나 운동화를 신고 마음껏 개성을 드러내며 갈아입는 즐거움으로 학창시절의 추억을 쌓았던 것 같다. 그 시절 옷보다 탐났던 건 나이키 운동화였다. 빨간색 나이키 마크는 어느 무엇보다 갖고 싶은 운동화로 기억 속에 남아있다. 생일 선물이었는지 성적 향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셨던 엄마가 생각난다. 뛸 듯이 기쁘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나이키 운동화는 아마도 내가 처음 가져본 브랜드였던 것 같다. 흰색 바탕의 빨간색 마크는 다른 어떤 색보다 내 마음을 끌어당겨 아마도 빨간색을 좋아하게 된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 나이키라는 브랜드보다 빨간색 마크가 주는 강렬함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자리하게 되었다. 20살이 되던 해에 구두를 사러 엄마와 명동 이곳저곳을 다녔다. 처음 신어보는 굽이 있는 구두는 운동화만 신던 발에는 불편함이 더 컸다. 작은 발에 볼은 넓어서 맞는 구두 신기가 쉽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편한 구두를 찾으려 여러 번 신어보았지만 선택하는 게 어려워 그만두려던 참에 빨간 구두가 눈에 띄었다. 망설임 없이 신고 매장을 또각또각 걸어다니며 엄마, 내 발에 딱 맞는데 이걸로 사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빨간색 사랑은 옷이나 가방 등 한 군데를 포인트로 내 몸 어딘가에서 나만의 색을 표현하며 결혼식 예복도 빨간색 투피스를 입고 뽐냈다. 겁없던 시절 빨간색은 젊음과 열정의 상징처럼 그렇게 세월 속에서 추억으로 남았다. 낭만적이지 않은 남편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빨간색 장미를 한 달반씩 손에 들고 왔다. 그래야 편하다는 걸 알아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장미 대신 여러 색이 혼합된 꽃다발을 안겨준다. 예쁘다고 웃음 지으면서 그래도 빨간 장미가 좋은데 하는 말을 마음 한구석에 풀어놓았다. 두 아이 첫돌 때도 빨간색 옷을 한 벌씩 입혀서 사진 속에 천진난만한 미소와 함께 남겨놓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옷장 속에 빨간색이 드물게 보인다. 아니, 찾아봐야 보일 정도이다. 운동복 빨간 반바지는 혼자 달리기 할 때는 입기가 꺼려져서 남편과 함께 뛸 때만 가끔 입는 소심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 자리하고 있는 게 우습기도 하다. 열정이 식어서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의 빨간색 애정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호하는 색깔하면 첫 번째고
빨간색이 떠오른다.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챙겼던 흰 반바지와 빨간색 니트는 아직도 애정하는 빨간색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글쓰기, 합창, 낭독을 배운 요즘 열정의 상징 같은 빨간색의 기운을 받아 중년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오늘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어간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이어주실 김순신 선생님은 밝고 씩씩함으로 목소리에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멋진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순신입니다.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네요. 저는 이희숙 선생님 덕분에 낭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게 해주신 이희숙 선생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웠던 여행 추억을 떠올리며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행,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시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추억들을 곰곰이 떠올려 본다.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니던 그때 멋진 풍경을 눈에 담고 맛있는 음식을 배에 채우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던 그때 말이다. 하와이 여행을 갔을 때다. 호놀룰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빅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의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토끼 눈이 되어 사방팔방 둘러봤더니 화산장애가 검게 그을려져 저 멀리까지 바다를 메웠다고 했다. 반대편 저 멀리서는 아직도 화산 불꽃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인간과 나무와 풀, 짐승과 새들, 화산 불꽃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생사를 오가며 아팠을까. 가슴이 미어졌다. 걷다 보니 화산 바위 틈에서 논이나무가 뿌리를 내려 자라고 있어. 논이 열매를 만져보니 탐스럽게 잘 커서 신비스러웠다. 논이야 잘 자라렴. 논이 열매도 그러겠노라고 잎을 요리조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꿋꿋하게 보였다. 먼 내 아쉬움을 남기고 발길을 옮기는데 환청이 들렸다.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그 바람이 화산 잔해 돌들에게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인 거였다. 한없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응시하면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항상 좋은 생각과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온 식구가 다 자는 밤에 지난날 여행에서 찍은 부부 사진을 스케치해서 수채화로 그려보았다. 색감이 좋아 깊은 밤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어 지난날을 회상해 보니 무더니도 잘 참고 이겨내온 하와이 바위 틈에 논이나무를 떠올렸다. 곧 그게 내 모습같이 현실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겠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이어주실 김혜기 선생님은 다소곳한 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이십니다. 멋진 목소리에 함께 빠져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혜기입니다. 그 8주간의 낭독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낭독이 제가 첫 시간에 성우를 제가 아가씨 때 원서를 넣은 적이 있다고 해서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 수업을 참가했을 거예요. 근데 또 선생님도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하나하나 마지막 수업에 할 때 제 거 왔길래 한번 체크를 딱 했는데 그걸 한 문장 한 문장 들으면서 하신 거예요. 그걸 딱 들었을 때 감동이었어요. 진짜 선생님한테 뭐 잘 보여서 우리 지금 나이는 어린아이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선생님의 열정에 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제가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성장한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망설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남들 이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은 민폐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내 스타일이 남들에게 이상해 보일까봐, 나 혼자 여행하는 게 웃길 것 같을까봐, 내 행동이 4차원 같을까봐 참 많이도 포기하고 살고 있다. 후회라는 것은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뭔가를 속 시원하게 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길지 않다.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살다 가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자. 오늘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 가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해밀 우체통 중에서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오재현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낭독의 기초 강의를 받으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낭독 음성에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떨림과 슬픔과 잘 읽어야겠다는 신념까지 엿보이더라고요. 어떤 대목에서는 함께 눈물이 났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저의 일상 같아서 친근감이 생기며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들은 더욱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희숙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 나이에도 배움의 설레임과 행복을 안겨주셨고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우리 동기 선생님들이 계셔서 함께한 낭독 시간은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닿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해. 다음 낭독자 박월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월선 선생님은 아기가 들었을 때는 이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다정한 친구의 모습,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으실 때는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우리 손녀, 손자들의 목소리 같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박월선 선생님과 같이 낭독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푹 빠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박월선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제 목소리가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하고 제 목소리에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희숙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리고 결이 같은 우리 동료 선생님들의 칭찬과 응원 덕분으로 약간의 또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낭독을 읽을 때 그 더듬거림과 그리고 오독이 되게 많이 이렇게 따라와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끊어읽기, 문장 끊어읽기의 강의에 대로 하니까 조금 약간 고쳐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8주차 마지막에 낭독회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한 상을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낭독회를 통해서 또 저도 그리고 또 여기 동료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새롭게 여러 가지 느낌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할 건 없지만 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의 시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숲에 들다 나태주. 날마다 바람이 와서 비밀한 얘기를 들려주고 새들도 비밀한 노래를 가르쳐주지만
나무는 아무에게도 비밀을 발설치 않고 가슴속 깊이 감추어둔다. 해마다 나무의 나이테가 늘고 위로만 곧게 자라는 까닭이 그것이다. 봄이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녹음 우거져 잎이 지고 가을에 열매가 익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비밀이 지켜지는 한 여전히 숲은 아름답다. 바람도 아름답고 새들도 아름답고 사라지는 개울 물소리며 사람들까지도 숲속에서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자를 소개합니다. 다음 낭독을 이어주실 분은 김미숙 선생님이시고요. 편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낭독을 하시는데요. 10년 동안 성당에서 독서로 봉독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미숙 선생님의 낭랑하고 차분한 목소리 울림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미숙입니다. 낭독을 배우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도 그렇고 제가 말을 참 늦게 하는 편이었는데 다른 말도 할 수 있게 됐고 책을 읽을 때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다른 분들은 다 책을 했는데 책 읽을 시간 핑계는 없고 핑계는 내야 되고 그냥 저의 어린 시절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특히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린 시절 좋았던 어린 시절이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주 깜짝잡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같이 상상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있어 임원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참 행복하고 좋았다. 5살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 5살은 기억이 없고 6살부터의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적어본다. 집에서 막내라 부모님과 오빠들의 보호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모와 이모께 받았던 사랑은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두 분께는 딸 하나뿐이 없었고 그나마 언니는 서울에서 공부하느라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느라 막내인 저를 이모네가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사촌 형제가 많았는데 유독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답니다. 이모네는 양주장과 전담이라고 하는 가게를 하셨고 이모부는 어린 날을 데리고 막걸리 있는 냄새를 맡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 키키한 냄새가 정말 싫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 냄새가 그립답니다. 어쩌다 집에 갔다 올 때면 엄마가 이모부들이라고 미꾸라지 아시죠? 미꾸리를 노란 주전자에 담아주셨는데 타고 가는 버스에서 쏟을까봐 꽉 쥐고 있기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동네 어른들이 똑순아 손에 든 것은 뭐냐? 이모부 줄 거라면 여기다가 놓고 가거라 하시면 빼앗길까? 안 돼요. 엄마가 이모부들이라고 했어요. 하면서 도망갔다. 이모네가 워낙 예뻐하시니까 어른분들도 나에게 친근히 하셨던 것 같다. 그곳에
술통자 배달하는 아재가 있었는데 가끔 배달이 없으면 버스 내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꽉 잡아 하면서 신나게 달리곤 했다. 두 분께서 나를 부를 땐 우리 딸 하곤 하셨는데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당신의 딸로 달라고 했단다. 나는 엄마한테 서운한 점이 있을 때는 주지 그랬어 하면 엄마는 웃으시면서 우리 귀여운 막내딸을 어떻게 주냐 하셨어요. 한 번은 7살쯤 집에 갔다 이모네 집에 갔는데 힘들었는지 그만 이불에 실수를 했답니다. 이모부가 얼른 일어나셔 씻어주시며 아이고 오느냐고 힘들었네 보네 하시며 껄껄 웃으시면서 웃으셨는데 이모는 나를 엄청 혼내셨다. 그때는 이모가 참 미웠다. 두 분께서는 나를 이쁘다고 항상 가운데 재우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철딱선이 없었습니다. 국민학교도 이모부가 원하셔서 1학년 겨울까지 거기에서 다니다가 새학기 무렵에 전학을 했다. 기억으론 두 분께서는 안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가 안 된다며 나를 데려가셨다. 가기 싫어 울었던 기억도 난다. 지금 생각해도 이모네 가는 것이 나는 참 좋았다. 방학이면 항상 이모네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면 엄마가 그렇게 이모가 좋니? 하고 묻곤 하셨다. 지금은 90을 넘으신 사촌 언니와 아재를 만나면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곤 한다. 요즘 부쩍 언니는 이모가 생각이 나는지 전화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며 친자식인 언니보다 너를 왜 이렇게 이뻐했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 부모님이 이해가 된다고 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다 보니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뻤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말도 잘하고 하루 종일 두 분을 따라다니면서 쫑알쫑알 제잘제잘 거리면서 애교스럽던 내가 이뻤을 것이라고. 지금은 가끔 친정 가는 길이면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그곳을 들려보지만 옛 풍경은 없고 나의 추억만 한가득 있다. 그 시절이 그립고 남한테 받을 사랑을 그때 다 받았지 않았나 싶다. 이모, 이모부 고맙고 그립습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참 젊게 봤는데 목소리 솔직하고 좋으시고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이가 다 성장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참 목소리 참 부럽습니다. 정하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튼실한 목소리를 가진 낭독가 정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각을 많이 해서 참 저에게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서. 나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하던 중에 바람의 노래를 만나게 되었죠. 원곡자는 가수 조용필님의 노래였습니다. 음치박치인 제가 이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분의 노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조용필 이름 석자만 알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앉았어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 바람의 노래, 바람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람의 노래가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바람의 노래라는 게 제 마음에 앉았으니 그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조용필 원곡도 듣고 제가 좋아하는 포레스텔라, 네, 그분들의 노래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소개할 JTBC에서 뜨거운 싱어즈 베테랑이라고 하는 중창단 9명의 남자 연예인들이 같이 부른 곡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부르셔도 저에게는 되게 감정이 있는데 낭독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다는 걸, 노력을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음악 무대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뜨거운 싱어즈, 네, 9명의 남자 연예인들로 구성된 베테랑 중창단, 네, 모 방송국에서
했었던 거죠. 네,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그 부르고 난 뒤에 그들의 노력이 아마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담긴 훌륭한 무대에 어떤 분은 울컥하기도 하고 야, 나 젊었을 때 생각난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원로 배우도 계시고요. 네, 그분들이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았다는 글귀가 있으시더라고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와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 말에 갑자기 마음이 저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느낌을 전달할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마음을 충만하게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테랑 중창단의 이야기, 바람의 노래를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노래를 그럼 애초에 연습했을걸. 네, 일단 시도 아닌 것이 나름대로 끈을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 수십 번을 읽다 보니까 녹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피드백을 못 받아서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감정을 제대로 잘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만한데 전달이 안 될까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네,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바람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러한 인트로로 시작합니다. 다 자기 얘기들이지. 좌절과 실패, 고뇌와 여기서 그거 한 번 안 해본 친구 있어? 없잖아. 믿겠어? 땡땡아 안녕. 20대 초반에 너는 30대의 너로 돌아가서 얘기해볼게. 잘 들어봐. 그 시절에 나와 같은 청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해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막연한 길 앞에 불안하다고 답답하다고 겁이 나겠지? 진짜 미친 듯이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많았던 것 같아. 그렇지? 비록 몸은 힘들고 다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렇지? 무엇보다 너는 지금 행복하잖아. 그렇지? 너 잘 될 거야. 왜? 미래에 큰 꿈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너 조금 기다려봐. 기다릴 수 있지? 네가 했던 선택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마음 놓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 포기하지 말고 너 할 수 있으니까 힘내고. 생각보다 인생이 재미있어. 힘내라.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림책 읽어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낭독 친구들과 이희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여기 모두 모여서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차분하게 낭독해 주실 정영희 님의 목소리에 함께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낭독가 정영희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잘 비워내고 좋은 것으로 잘 채우며 살아가나 하는 허한 마음으로 찾은 인생학교와 시낭송, 특별히 낭독에 기초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낭독 목소리에 감동과 감정의 정리와 또한 치유의 힘이 느껴지며 내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었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글들과 소리내어 읽는 낭독의 시간을 지속하며 더 좋은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우리 이희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보통 사람으로 산다는 건 중간으로 산다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보내고 적당한 나이에 취직해 앞가림할 만큼의 돈을 벌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렇게 쌓인 평범한 날들이 이뤄낸 오늘 하루, 또한 특별하지도 유난스럽지도 않게 마무리하는 것도 행복이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이다. 당신이 평범하게 산다는 건 당신의 삶에 충실했다는 증거가 된다. 당신의 평범함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누리지 못한 행복이다. 어릴 적 어른들이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어렵다던 말에 이제 공감이 된다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다. 김수민 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노봉혜입니다. 가수들이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듯이 낭독 또한 목소리로 전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의 시나 수필을 나의 목소리로 청자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수강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유하는 동안 낭독의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쉼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낭독회에 앞서 한 뼘 더 성장한 모두를 칭찬하며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운 사람끼리. 싱그러운 초록이 세상을 뒤덮은 어느 봄날, 도심 속 작은 농장으로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반가운 이들은 북예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동아리로 만난 푸른 나이테의 꿈 회원들이다.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화책 이야기로 활동 작품을 함께 만들며 동심을 키워주던 선생님들이다. 코로나 이후로 동아리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84세의 최고령 선생님부터 68세의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시니어들이다. 하지만 나이가 무색하게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여전히 각자의 인생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어느 날 단톡방에 올린 깨똑. 회장님, 선생님들 잘 계시지요? 지금은 북예도서관에서 수원으로 자리를 옮기셨지만 늘 살갑게 회원들의 안부를 묻고 챙겨주던 사서님의 글에 댓글이 달렸다. 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때가 그립네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큐피트 화살처럼 날아와 꽂힌다. 선생님들, 푸성기 가득한 저희 농장에서 우리 얼굴 한번 봐요. 막내지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내가 멍석을 깔았다. 와, 좋아요. 얼른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은 번개불에 콩 볶듯이 시끌벅적 이루어졌다. 만난 커피와 과일, 오색 떡을 들고 농장에 도착한 선생님들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작은 고추를 조심스레 만져도 보고 모유와 부추, 여인네 치마폭 같은 상추를 뜯느라 저마다의 손길이 분주했다. 싱그러운 초록밭 곳곳에서 울리는 선생님들의 웃음소리와 소녀 시절로 돌아간 모습은 찰칵찰칵 한 장의 사진으로 새겨졌다. 회원들을 초대했으니 어찌 내 마음이 바쁘지 않으랴. 메뉴를 고민하고 테이블에는 접시처럼 동그랗게 피어난 하얀 당귀꽃과 노란 민들레도 꺾고 병에 꽂으니 배시시 미소가 번졌다. 점심상에는 밭에서 뜯은 각종 채소, 간장게장, 쑥개떡, 샐러드 등이 한 상 가득 차려지고 남편이 구워주는 고기까지 더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반가움에 폭풍수다도 상 위에 오르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제는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노래가 빠질 수가 없다. 밭에는 노래방 기계까지 있으니 망설일 게 없다. 내 나이가 어때서 배움에 나이가 있나요? 왕언니의 멋들어진 노래에 백댄서의 춤사위까지 더하니 모두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나는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사서 선생님이 우리를 부추겼다. 그렇다. 다듬는 손길에 따라 풀밭도 온통 꽃밭이 되듯이 푸른 나이테의 꿈 이름처럼 우리들의 남은 인생도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장님, 맛난 음식 잘 먹고 갑니다. 친정에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칭찬 세례에 나도 친정 엄마가 된 것처럼 즐겁고 뿌듯했다. 농장에서 나온 푸성기들을 한 보따리씩 들고 한바구음을 짓는 선생님들을 떠나보내며 나는 가만히 읊조렸다. 행복? 뭐 이리 쉬워? 한바탕 봄 소풍은 이렇게 끝이 났다. 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분의 낭독을 들으니까 저희 선생님 진짜 정말 많이 성장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이렇게 많이 더울 때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선생님들 만났는데 좀 선선해지려나 하는데 오늘 겨우 선선해졌네요. 마지막 날 이렇게 무더위에도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많이 저희 선생님들께 감동받고 더 많은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더 많이 준비하고 저희 선생님들도 한 분 한 분 그걸 또 다 알아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동받는 시간입니다. 저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너무나 감동받고 위로받고 저희 선생님들의 그 목소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좋은 발란트로 쓰여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8주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그럼 저희 오늘 이것으로 저희 평생학습관 5060 동아리 미목과정 낭독의 기초과정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오늘 낭독회 너무 멋지셨어요. 최고!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